안녕하세요. 오늘은 적혈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적혈구 장애 중에서도 빈혈이랑 적혈구 증가증을 알아볼 거예요. 일단 빈혈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종류를 알아보면, 출혈로 인한 빈혈과 영양결핍성 빈혈, 골수부전성 빈혈과 용혈성 빈혈로 나뉩니다. 출혈로 인한 빈혈은 급성 출혈과 만성 실혈이 있는데, 주로 급성 출혈은 외상이나 출혈로 인해서 과다하게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 만성 실혈은 우리 위궤양같이 조금씩 실혈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서도 급성으로 적은 양이 출혈되는 것보다 만성으로 조금씩 출혈이 되더라도 오랫동안 출혈이 되면 이게 더 위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양결핍성 빈혈이 있는데, 이것은 철분 결핍성 빈혈과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과 엽산 결핍성 빈혈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개 중에 철분 결핍성 빈혈은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매 달마다 월경을 하기 때문에 피가 손실이 되고, 그러면서 철분을 다시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자주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나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철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빈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B12 결핍인데요. 비타민 B12 안에 있는 코발라민이 결핍되면 이 빈혈이 나타납니다. 이 빈혈은 악성 빈혈이라고 하고, 또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산 결핍성 빈혈인데, 이것은 임산부들한테서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엽산은 녹색 채소이기 때문에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골수부전성 빈혈인데, 이 골수부전성 빈혈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이 빈혈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전혈구 감소증이라고 해서 골수에서 생성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 함께 감소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혈성 빈혈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유전적 용혈성 빈혈, 유전성 구상적 혈구증, gem상세포 질환, 지중해 빈혈, 후천적 용혈성 빈혈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gem상세포 질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난모양 적혈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질환은 유전으로 인한 질환인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혈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빈혈은 아네미아라는 것으로 적혈구수, HB 수준, HCT가 모두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HCT는 적혈구 용적량이라는 것이고, HB는 모두가 알 것 같지만 혈색소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입니다. 또 빈혈은 질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적혈구수 구조 이상의 변화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HB가 떨어지면 말단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의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빈혈의 원인을 알아보면, 원인은 2가지로 나뉘는데, 골수의 기능 부전과 적혈구 상실로 나뉩니다. 적혈구 기능 부전은 적혈구 생성을 감소하게 돼서
되는데 이 원인에는 영양 결핍이나 독성 물질 노출이나 종양 침습이나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혈구 상실인데 여기에서는 출혈이 가장 큰 그 원인이고 용혈도 있습니다. 빈혈의 빈도는 매우 높아서 영아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그 증상입니다. 빈혈의 중등도를 알아보면 경한 빈혈과 중등도 빈혈, 심한 빈혈로 나뉘는데 정한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에서 12g per 데실리터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심한 운동할 때 심계항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중등도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7에서 11g per 데실리터인데 이게 운동 후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로 심한 빈혈은 7g per 데실리터 이하인데 이때는 신체 모든 장기의 빈혈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심장합병증으로 심박수가 매우 빠르거나 만성 우연성 심부전 그리고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 환자 병력을 확인하는데요. 혈액 검사는 IBC, 적혈구의 수를 확인하고 HB 수준을 확인하고 HCT를 확인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감소하면 빈혈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빈혈 종류를 결정하는 검사로는 골수 검사와 말초 혈액 도말 검사가 있습니다. 골수 검사는 골수 기능 부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이고 말초 혈액 도말 검사는 현미경으로 적혈구의 모양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에서 모양 검사를 봐서 어떤 아까 말했던 빈혈의 종류들 중에 어떤 빈혈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빈혈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빈혈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특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빈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원인에 따른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이 특수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빈혈에는 영양결핍성 빈혈과 골수부전성 빈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치료는 보존적 치료인데요. 원인에 관계없이 빈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간호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합병증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보존적 치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지지적 간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수 부전성 빈혈에서는 골수를 계속 이식해준다는 등 이런 치료를 하고요. 세 번째로 간호를 알아볼 건데 빈혈의 간호에는 안정, 피부 간호, 식이, 수혈, 산소요법, 환자 보호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안정을 위해서는 어지럼 호소 시 머리를 수평으로 눕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빈혈일 때 환자의 머리를 최대한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모글로빈의 상승으로 인해서 적혈구 증가증, 탈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욕창 간호를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식이에서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 철분, 비타민류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코발라민이 포함되어 있는 B12, 엽산, 철분을 주어야 되는데 비타민 B12와 엽산은 적혈구 성숙에 관여하고 철분은 혈소판 합성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12를 높이기 위해서는 붉은 고기, 그 중에서도 특히 간을 먹어야 하고 엽산은 녹색 채소, 철분은 간 살코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혈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그 빈혈에 주는 것은 아니고 중증으로 투여를 했거나 심한 만성 빈혈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이 6g/dl보다 떨어졌을 때 주로 수혈을 하는데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 농축적혈구라고 해서 PEC-IBC를 투여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산소요법인데요. 산소요법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 치료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빈혈이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와 우한에 민감하게 되어서 여기에 적절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때 환자한테 담요로 보호는 해주고, 그리고 오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액순환 떨어지면서 환자의 감각이 둔화하게 되는데, 이러면 자기 피부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화상이 안 입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한테 환자의 피부 상태를 그 발적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게 교육을 시킵니다.